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건설시공학입니다. 건설시공학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안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첫째, 각종 집안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존 조사 자료와 대조하여 본다는데 사실 이거는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요. 집안조사에는 이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조사의 목적은 가장 적합한 기초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요. 과거 또는 현재의 지층 표면의 변천사항을 조사해야 되고 상수면 위치와 지하수 유유수 방향을 조사합니다. 지하 매설물 유무와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하 매설물 유무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요. 가장 문제는 전부 다 이게 벌집 같은 지하철로도 이루어졌지만 상수도관, 전선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요. 2014년 5월 25일 날 문제 106번에도 여러분이 나왔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2번입니다. 대규모 공사를요. 한 현장 안에서 여러 지역별로 한다고 이거 지역별로 지역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공사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구별 분할동급이라고 해요. 공구별 분할동급. 봐요. 전문공사별 분할동급에서 설비공사를 주체공사에 분리하여 전문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고속도로 특히 예를 들어 큰 거 할 때 뭐 하면 맥공구 이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공구별 분할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하는 걸 가지고는 공구별이라고. 공정은요. 이런 마무리 공사 등의 가정별로 나누고 하는 거고 분할은 주체공사에서 전문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답은 바로 공구별 분할도급인데요. 여기서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3으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발생했다는 거. 물론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여러분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그러면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1, 12, 13 항상 나왔다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63번을 보니까요. 좀 이쁜 문제죠. 속빈 콘크리트 제가 그려놨어요. 속빈 콘크리트 기본 블록 치수는 바로 190, 150, 100을 차인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190 있죠. 150 있어요. 그 다음에 100이 있어요. 답은 4번 이렇게 참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형 블록은요. 길이 높이 두께 최소로 90mm 하고 어쨌든 이걸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 모형이 되겠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재 103쪽도 있고 2009년 5월 10일 문제 71번에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64번은요. 콘크리트 골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콘크리트 골재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골재는요. 깨끗해야 돼요. 경경해야 돼요. 단단하고 굳어야 내구성, 내화성 있어야 되죠. 둘째, 골재에 포함된 부식토라든지 석탄 등의 유기물은 콘크리트 경화를 방해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렇죠? 셋째, 실드, 점토, 음모 등의 미립부는 골재와 시멘트 부착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2번하고 똑같이 나쁘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말도 안 되죠.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재 강도는 콘크리트 중에 경화된 모르타르 강도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골재 선정 시 유의사항, 다른 말로 품질 요구 조건 8가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건 우리 교재 4-54쪽에 있습니다. 또 2011년 3월 20과 2012년 3월 4일 날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 고층 건축물 시공 시 적용되는 거푸집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ACS는요. 오토매틱을 말하는 것이 오토매틱 시스템인데 거푸집은 거푸집 부착 유압 장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승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토매틱 중에서도요. 시스템은 거푸집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 시 코어 선행 시공에도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알루미늄의 거푸집의 주요 시공 부위는 내부 벽체라든지 슬래브 계단실 벽체이며 슬래브 필러 시스템에 있어서 해체가 간편해. 왜? 알루미늄은 경금속이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알루미늄 거푸집은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전용 해수가
적은 게 아니고 녹도 안 쓰고 오래 가니까 많다가 되죠. 답이 4번. 조금만 읽어보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거푸침의 특징을 여기에 만들어 두었고요. 또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 교재 4-73쪽이 되어 있지만 2012년 9월 15일 날 문제 78번에도 출제되었습니다. 66번입니다. 토공기계 중요 흙을 적재, 운반, 정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비를 일반적으로 중거리 정지공사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는 우선 실기 작업형에도 요 그림으로 나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스크래퍼인데 여기 캐리올 스크래퍼가 답이 되고 파워서블은 뭐요? 자기가 서 있는 집안보다 높은 곳에 적합한 거죠. 앵글 도저는요 반드시 브레이드에 10에서 20도의 뭐가 각을 있죠, 각. 그래서 20에서 30도는 있죠. 헷갈려요. 각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캐리올 스크래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1일 날 2008년에 출제됐고 2011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으로 2015년 9월 19일 지금 문제입니다. 99번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증명하고 99번에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7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분수를 찾아야 돼요. 가분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소 몇 배 이상으로 이거는 3분의 4배입니다. 꼭 가분수를 하나 찾아야 돼요. 여기서 3분의 4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역시 3분의 4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은 최소 철근 간격은 반드시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몇 배야? 3분의 4배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기초굴착 방법 중 굴착공에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안정형이나 벤토나이트 용액을 사용하여 표층부에 케이싱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 보이죠?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공법? 어서 드릴 공법. 조금 더 설명해. 어서 드릴 공법을 가지고 칼웰트 공법이라고. 어서 드릴 공법은요. 굴삭기를 이용하고 어서들이 기계가 간단하고 기동성, 굴착 속도 빠르고 이동 속도 빠릅니다. 특히 지하수가 없는 점속대 지변에 사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질토에 사용한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죠. 5m 이상 사력층의 굴착이 곤란하면 슬라임 입 처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거는 2010년 9월 5일 날 문제 64번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69번입니다. 69번은 미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에서 미창 콘크리트 설계 기준은 강도로 옳은 것은 미창 콘크리트는요 항상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있대요. 설계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항상 미창 콘크리트 지정공사는 미창 콘크리트 설계 기준은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70번 보겠습니다. 강제 말뚝입니다. 강제 널 말뚝은요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강제 널 말뚝은 도심지에서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무진동 유압 장비에 의해 실시해야 하고 강제 널 말뚝은 U자, Z자, H형, 박스형 등인데 여기서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강제 널 말뚝의 유형은 UZH 박스형인데 여기에 X형 이렇게 이게 틀린 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X형은 없습니다. 타입C에는 집안은 최정 변형이 작아 항타가 쉽고 이음부를 볼트나 용접접탕에 의해가 말뚝을 자유로이 누릴 수 있어요. 비교적 연약 집안에 지하수가 많은 집안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불자를 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자유로 늘릴 수도 있고요. 4-47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71번은요. 석재 사용 시 주의사항이 옳지 않는 것은 근데 사실 석재는 바로 4과목 시공에도 나오지만 5과목 재료도 나와요. 6과목 건설 안전기술로 나오죠. 석재 사용 시 주의사항 옳지 않는 것. 동일 건축면 당연히 똑같은 석재로 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석재를 다듬어 사용할 때는 그 질이 균질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인장이라든지 히음모멘트를 받는 곳에 보강용으로 사용한다. 말이 안 되죠. 인장과 히음모멘트는 제로입니다. 석재는 당기면 어떻게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봐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 10분의 1, 20분밖에 안 돼요. 틀렸고요. 외벽이라든지 도로 포장용 석재는 연석 사용을 피해야 되죠. 연석은 어떻게? 원래 연석은 물렁물렁하지 않지만 그만큼 연한 돌이란 뜻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에서 20분의 1이라는 걸. 그래서 압축용 응력을 받는 곳에 사용하지 힘이라든지 인장 강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게 바로 돌입니다. 7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 공정표의 종류로 옳은 것이에요. 항공적인 작업이 하나의 숫자로 포기되고 컴퓨터의 적용 용이한 이점 때문에 사용되어 각 노드를 포기하고 더미어 사용이 불필요하며 하살표는 단순히 작업 후 선후 관계만 나타낸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PDM 방식이라고 그래요. PDM 방식. 한번 계속해서 PDM 방식을 보겠습니다. 봐요. 항공적인 작업 하나의 숫자로 포기돼 컴퓨터의 적용이 용이한 이점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ADM 방식과 반대로 요소 작업을 포기하고 하살표는 단순히 작업 선후 관계만 나타내는 게 있고요. 또 CPM 방식이라든지 ADM 방식도 보충학습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고 답만 기억해도 좋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복습할 때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3번입니다. 가치공학이에요. 가치공학의 사고방식 중 옳지 않는 것은 가치공학은요. 첫째 풍부한 경험과 직관 위주의 사고라는 건 이 직관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우리는 좀 나쁜 말로 점쟁이가 돼 있다, 신기가 있다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돼. 가치공학은요. 반드시 뭐야? 기능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생애 비용을 고려한 어떻게? 최소의 총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 답은 몇 번? 풍부한 경우 직관 위주의 사고는 가치공학이 될 수 없고요. 2013년 9월 28일 문제 63번으로도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7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요. 74번은 철골 부재 조립 시 구멍의 위치가 다소 다를 때 구멍을 맞추기 위한 것은 사실 이거 리밍인데요. 원래는 리머라 그래. 이 리머를 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리머는 있잖아요. 이게 드릴로 여기 구멍을 뚫는데 여기에 이제 거칠거칠할 거 아닙니까? 이걸 사실 다듬는 작업을 우리는 리밍인데 그래서 구멍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 구멍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리머를 하는 리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리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2008년 9월 7일 날 문제 71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7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용적 결함으로 옳은 것은 요 용어에 요거 뭐고 이게 뭐고 찾는 거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첫째, 용접시 튀어나와 가지고 슬래그가 굳어 현상이에요. 슬레드가 엄청 딱딱하게 돼. 이거는 가지고 우리는 스패터라 그래요. 스패터가 답이 A는 스패터가 되고 B는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져 의미하는 걸 가지고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네. 이게 딱 맞는 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스패터 있죠.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 중 비산되는 슬래그 및 금속 입자가 경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라는 건 자동 용접 시 용접 피복지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말하는 가우징이라는 것은 금속판 표면에 홈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오버랩은 금방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단단히 겹쳐지는 거고 피트는 바늘과 구멍 같은 작은 미세한 구멍을 피트라 그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2008년 3월 4일부터 2010년 5월 9일까지 3번 연속으로 나왔죠. 계속해서 나올 문제도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합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예요. 두부를 커팅기로 정의할 경우 본체에 균열이 생기므로 응력 손실과 설계 내력을 상실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말뚝머리 기초와의 접합에 대한 설명. 두부라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를 커팅기로 정의할 경우 본체에 균열이 생기므로 응력 손실 발생, 설계 내력을 상실한다는데 실제로 두부는 어떻게 해요? 커팅기로 해야 맞습니다. 그게 틀렸고요. 말뚝머리 길이가 가장 짧은
경우에는요. 기초 저면까지 시공하고요. 말뚝머리 철근은 기초의 30cm 이상의 길이를 정차하고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파일 앵커링을 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조금 더 설명하면 말뚝머리 기초 접합은 말뚝머리 길이가 짧은 경우는 저면까지 보강하는 것이 하고 철근은 30cm 이상의 길이를 정차하고 말뚝머리 기초 확실한 정착을 파일 앵커링을 시공하고 해머로 두부를 정의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바로 1번에 전용 커팅기를 사용해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말뚝은 충격을 가하지 말고 콘크리트 제거 후 보이는 철근기를 조절하여 자른 후 기초에 묻어줍니다. 요거는 2010년 9월 5일 날 문제 68번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77번입니다. 제치장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제치장 콘크리트는 구조물에 균열과 이로인한 백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재시공 및 보수가 쉽다. 근데 보수가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게 답은 바로 1번이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바로 나왔고요. 1번이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틀렸고요. 보수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 타설 콘크리트 면가 자체가 치장이 되게 마무리한 자연 그대로의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이 제치장 콘크리트입니다. 재료의 제작은 물론 구조물 자정을 경감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거푸짐이 견고하고 흠이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비도 증대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치장 콘크리트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외장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노출면 자체가 마감이 되는 콘크리트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면 특히 카페라든지 또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 노출된 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식사하거나 여기서 도서관에 갔을 때도 이런 것을 제치장 콘크리트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필기 4-6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8번 가겠습니다. 78번은요. 콘크리트 부은 업계에서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바로 밀실화를 유지하기 위해 볼 것도 없어. 단지 잘 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실화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콘크리트 진동 목적은 밀실하게 충진시켜 소외 강도와 수밀함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2009년 5월 10일 날 76번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79번입니다. 79번은요. 기본 벽돌 여기 190, 57일 기초 1.5B예요. 1.5B를 쌓기 위해 할 때 1.5B를 쌓기 위할 때 2000매를 쌓는데 필요한 모르타르 양은 건데 원래 모든 양은 1000매를 기준합니다. 1000매. 그럼 1000매를 찾으면 1.5B 어디 있어요? 1.5. 1.5배에 모르타르는 얼마? 0.35m의 삼수. 그리고 1000매는 0.35예요. 그럼 두 개니까 0.35에 2000매니까 2를 곱하면 0.7m의 삼수.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도표로서 붙여나왔지만 실제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 도표를 주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타르 양은 0.35, 시멘트 양은 178.5kg.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견적하거나 품새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0번 바로 보겠습니다. 80번은요. 그 철골 구조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완전 밀착시키기 위해 기초 상부 고름질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기초 상부 고름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요. 첫째, 기초 상부 고름질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고정매입법은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발음 공법, 나중 체어 중심 발음, 나중 체위 넣기법은 다 기초 상부 고름질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매입법은요. 정밀한 검사나 중요공사에 사용하여 앵커볼트 지름이 클 때 요 말을 꼭 알아야 돼요. 고정매입은 앵커볼트 지름이 클 때, 나중매입은 앵커볼트 지름이 작을 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출제됐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재 4-93쪽에도 있지만 2011년 3월 20일, 2013년 6월 2일, 2014년 9월 20일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4과목
80번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예습을 드립니다. 건설 재료학입니다. 건설 재료학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 건설 안전기사 필기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